함소원은 재벌 며느리의 얼굴상인가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진아는 재벌 사주인가요? 함진 부부가 앞으로 결혼 생활이 순탄할까요?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나를 세울 수 있고 또 직위를 찾을 수 있고 남한테 보여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돈을 모은다는 스타일인가요? 한 사람은 쓰고 또 한 사람은 모으는, 알뜰한 개념과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 돈이란 게 쓸만큼의 돈인지 아니면 돈을 지출한다는 이 자체를 별로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돈으로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이 쓰는 것 아니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산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뿌려서 좀 써야 되는 것이 본인한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걸 재생살이라고 하는데, 돈이 있음으로써 몸이 아프고 또 되는 일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 사주의 특징입니다. 돈을 쓰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돈 쓰는 걸 원치 않죠.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가 마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느 말을 더 들어줘야 되나요? 사람마다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는 주의가 있고, 네. 많이 벌어서 적게 쓰자는 주의가 있고, 적게 벌고 많이 쓰자는 주의가 있고, 또 많이 벌되 안 쓰는 주의자가 있는데 그 후자에 속합니다. 함소원 씨 같은 경우는요. 쓰는 거는 나중에 필요한 것만 씁니다. 이 잔잔한 잔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모으되 쓰지 않는다, 이런 주의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한 푼 돈을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지만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콱콱 모아서 이렇게 쟁겨둔다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둔다 할까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의 성향을 잘 아실 겁니다. 여태까지 써왔던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되 적절히 쓰게끔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철이 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은 돈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꽉 차서 결혼한 사람과 나이가 어릴 때 결혼한 이런 부부들은 좀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결혼한 부부들은 철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나이가 꽉 차서 결혼한 이런 분들은 이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런 계산이 아주 또렷합니다. 뭐부터 장만해오고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 개념이 확실한 데 비하여 어렸을 때 결혼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거부가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남편도 30대 중후반부터는 큰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5세 이전까지 사업을 해보고 그때부터는 그냥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생살 사주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주의 특성은 돈에 항상 매달리고 쫓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을 부리고 여유 있게 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뱉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싫어도 한번 말을 뱉었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스럽고 남자답다고 하지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걸 꼭 지키려는 성향, 이런 것이 강한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 부담으로 작용하는 글자가 어디에 있냐면 배우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부의 위기는 내후년 신축년 2021년에 아마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도 또 산 넘어 산이죠. 35세 이후부터는 서로에게 자칫 막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덜 좋은 그런 운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마 부부가 서로 마음 맞춰 간다면 또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한 10%나 20%만 진정성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내놓으라 할 정도의 이런 아주 번쩍번쩍한 이런 걸 좋아하고요. 또 남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욕심, 이런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즉 남편한테 본인이 실치 해주는 것보다는 대우를 받고 싶은 이런 분이죠. 이분은 모든 걸 또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소원 씨의 욕심을 채우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35세 이후가 되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고 좀 멀리 떠나고 싶은 이런 감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부부 생활을 잘할 때 말년이 좋아지는 겁니다. 진아 씨 같은 경우는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해야지 본인이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자그마하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진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진화가 돈을 어느 정도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바꾸려 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가 좀 어리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진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외롭습니다. 아이가 잘생기고 남성스럽게 생기고 아이도 같이 생겼지만 이 진화의 마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옆에 부인이 있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진화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누군가가 옆에서 조그마한 정을 줄 때, 따뜻한 마음을 줄 때 속절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함소원 씨가 이 진화한테 진화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진화는 그런 부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철저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화가 생각하는 부인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진화가 생각하는 것은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 같은 경우에는 현실보다는 의리파예요. 의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돈은 좀 둘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로의 개념 차이가 좀 있으니까. 진화 씨도 나이에 비해서 빨리 철이 든 편이고요. 올해 같은 운에는 진화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좀 반항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더 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함소원 씨가 염두에 두셔서 내년의 운을 좀 대비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잘못하면 올해보다 더 좌충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